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샘플링 파트 중에서 이제 샘플링 방법 쪽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어. 자, 이 용어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2차에까지 나오진 않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한 3개 정도 치시고 보십니다. 자, 5차 모집단의 참값이 있겠죠. 시료의 측정치와의 차이. 5차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지금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샘플 시료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치우침, 정확도. 치우침은 정확도인데요. 동일한 시료를 무한히 반복하여 얻은 데이터의 분포의 평균치와 모집단의 참값의 차다. 자, 동일한 시료를 무한히 반복하여 얻은 데이터 분포의 평균치. 그러니까 오차라는 것은 모집단 내에 어떤 값이 있겠죠. 그죠? 데이터가. 근데 여기서 이제 뽑았을 때 어떤 데이터와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얘는 지금 어떤 동일한 시료를 무한히 반복하여 얻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뽑았다 이 말이죠. 그죠? 굉장히 많이 이제 뽑았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평균치. 자, 평균치와 이 평균치의 참값과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값과의 차이. 평균치와 참값과의 차이. 자, 다음에 세 번째 정밀도입니다. 정밀도. 정도. 동일한 시료라도 무한히 반복하여 측정하면 어떤 산포를 가지게 되는데 이 산포의 크기를 말한다. 동일한 시료라도, 자, 여러분들 같은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칠판 지우개의 키를 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자를 가지고 이제 재겠죠. 그죠? 자를 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재니까 20cm. 또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재보니까 19.8cm. 또 재니까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온도가 달라지거나 습도가 달라지거나 하면 물체의 길이가 약간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자 자체도 약간 이제 그 유격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것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재면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을 정밀도다, 정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신뢰도. 모집단을 추측할 때 시료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죠? 모집단은 이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쉽습니다. 신뢰도. 그럼 자주 되는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은 정규 분포와 T 분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정도 우리가 앞에서 베타 X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베타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자, 우리가 신뢰 구간에서 X바 플러스 마이너스 U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D쪽, 그죠? 그쪽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T 분포 같은 경우는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누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S였죠. 자, 그것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도, 정밀도 이렇게 하죠. 자, 3.2 샘플링의 종류입니다. 1. 랜덤 샘플링부터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칠판을 제가 좀 적어가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샘플링 검사에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이제 N개만큼 있다. N개 아이템만큼 있다. 롯데에서. 여기에서 이제 N을 뽑죠. 우리가 N을 뽑습니다. 이때 첫 번째. 자, 단순 랜덤 샘플링. 단순 랜덤 샘플링인데, 단순 랜덤 샘플링. 자, 이것은 그냥 뽑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스몰 N개를 맞추겠다. 몇 개 뽑을지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이 라지 N개 중에서 스몰 N개 몇 개 뽑겠다. 10개 뽑겠다 하면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그래서 스몰 N개를 맞추겠다 하는 것이 이제 랜덤 샘플링의 기본적인 어떤 의미고요. 자, 근본적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말 자체가 치우침이 없도록 내가 여기에서만 뽑겠다. 그게 아니죠. 10개를. 여기에서만 뽑겠다도 아니죠. 전체적으로 확 퍼져서 랜덤하게 그렇게 이제 뽑겠다 하는 것이 이제 랜덤 샘플링의 근본적인 취지죠.
자, 그래서 이 사이에는 또다시 종류가 또 있습니다. 자, 랜덤 샘플링 안에는 1번 단순 랜덤 샘플링이 있습니다. 방금처럼 제가 저렇게 뽑는 형식을 단순 랜덤 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개통 샘플링이 있습니다. 개통 샘플링. 이거는 뭐냐면, 자, 4번째 거, 8번째 거, 12번째 거, 뭐 16번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순서가 쭉 있는 경우 4번째 거, 8번째 거, 뭐 12번째 거 이렇게 이제 뽑는 걸 개통 샘플링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영구가 만든 것만 뽑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박명수가 만든 것만 뽑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치우침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샘플링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개발되었지만, 자, 여기 나오는 2번과 3번 또 있습니다. 3번은 지그재그 랜덤 샘플링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자, 한 개째 뽑고 5번째 거 뽑고 3번째 거 뽑고 10번째 거 뽑고 6번째 거 뽑고 15번째 거 뽑겠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지그재그로 가는 거죠. 지그재그.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치우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치우침이 있을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자, 1번, 2번이 치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2번. 지그재그 샘플링이 가장 치우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하필이 박명수가 만든 거, 영구가 만든 것만 뽑혀질 수가 있고요. 단순 랜덤 샘플링도 우리가 단순하다고 하지만, 자, 이거를 통계적으로 볼 때는 어떻다? 통계적으로 볼 때는 치우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상자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뽑는데 손이 들어가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치우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그재그 샘플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 1, 2, 3 중에서는 가장 치우침이 적은 것이 지그재그 샘플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 자,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시도록 합니다. 자, 다 두 번째 1번이 랜덤 샘플링이었다면 2번은 청별 샘플링이 있다. 청별. 자, A가 있고 B가 있고 그다음에 C가 있고 예를 들어서 D가 있다. 자, 여기에서 작업자 A, 자, 작업자입니다. 작업자 A가 만든 것, B가 만든 것, C가 만든 것, 자, D가 만든 것이 있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뭐 M개라고 했을 때, 자, A에서 N1개를 뽑고, B가 만든 것에서 N2개를 뽑고, C에서 N3, 자, D에서 N4를 해서 이 전체를 다 합쳐서 N을 맞추겠다, 이 말이죠. N을 맞추겠다. 자, 이런 경우,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냐면, A, B, C, D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동질이 아는 경우죠.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동질이 아는 경우입니다. 동질이 아는 경우고, 이런 경우 A, B, C, D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층내, 자, 층내는 동일하게 만들고, 층간은 다르게 만들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층간은 between이라고 하고, 층내는 within이라고 해서 W로 나타내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죠. 자, 층별 샘플링 역시 종류가 한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층별 비례 샘플링. 자, 1번, 뭐라고요? 층별 비례 샘플링. 층별 비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강호동이 만들었고, B는 박명수가 만들었고, C는 뭐 하하가 만들었다. 강호동이 제일 많이 만듭니다. 잘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N1개도 제일 크고 많이 뽑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박명수가 만든 것은 한 요 정도 만든다. 그러면은 그게 따라서 조금 뽑아야 될 것이고, 얘는 제일 적게 만드니까 제일 적게 뽑아야 되겠다. 이 말이 층별 비례 샘플링의 기본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밍 샘플링이 있습니다. 데이밍. 자, 이 데이밍 샘플링은 딴 거 없이
비용까지 고려한 샘플링이다. 자, 여기에 비용이 다 투입이 되었죠. 그래서 데이밍이 자기 생각에는 비용을 고려해서 샘플링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비용까지 고려한 샘플링, 이 말 나오면 반대로 데이밍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자, 네이만 샘플링이 있습니다. 네이만 샘플링. 이 네이만 샘플링은 표준 편차에 비례한 샘플링이다. 표준 편차가 있다. 표준 편차는 결국 흩어짐이죠. 표준 편차가 있을 텐데 이 표준 편차 흩어짐에 비례해서 나는 한번 샘플을 해보겠다. 그게 맞춰서 청별 비례는 이 만든 크기에 따라서 이제 뽑는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면 표준 편차가 있으면 이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청별 샘플링에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락 샘플링이 있습니다. 1, 2 있었고요. 3번이 자, 취락 샘플링이 있는데, 취락 샘플링은 이런 겁니다. 우선 자, 로트가 이렇게 있죠. 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로트가 이렇게 있는 데서 내가 얘와 얘 이 로트를 선택했습니다. 선택 1번 선택, 간택 가죠. 간택.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가져와서 한 로트, 두 로트, 지금 세 로트가 선택이 되었죠. 이것을 모두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올 검사, 모두 검사하는 방식이 취락 샘플링입니다. 취락 또는 집락 샘플링이라고도 합니다. 집락 샘플링. 로트 있는 것 중에서 로트를 딱 골라서 가져와서 다 검사하는 것. 자, 쉽죠? 자, 다음 네 번째는 자, 2단계 샘플링이라고 있습니다. 2단계 샘플링. 자, 2단계 샘플링은 어떻게 하느냐? 있다, 로트입니다. 로트가 있다. 내가 이거 선택했다, 이거 선택했다, 이거 선택했다. 가져옵니다. 가져와요. 가져와서 두 개, 세 집단을 가져오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N1, N2, N3. 자, 요 밑에 있는 요 사항을 보면 뭐와 닮았습니까? 요거와 닮았죠? 그래서 위는, 자, 위 두 개는, 자, 취락 샘플링을 따른 것이고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보면은 청별 샘플링의 형태를 따랐죠. 그래서 취락과 청별이 더한 형태의 2단계 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단계 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거였다, 그죠? 요거 설명을 드리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층 내의 산포, 자, 층 내 산포를 조금 전에 시그마 W라고 했죠. W. 자, 분사는 시그마 W 쟀고, 위딘이 아시죠? 위딘. 자, 위딘 또는 between. 자, within과 between에 앞에 이제 나오는 이니셜을 따서 하는 건데, 자, 이 집단 내에서도 이 안에서도 뭡니까? 이 안에서도 뭔가 흩어짐이 있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층내변동이라고 합니다. 층내변동. 자, 층내변동. 그 다음에 그것에 비해서 층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층간변동. 층간변동을 시그마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책을 좀 보도록 합니다. 다시. 자, 1번. 랜덤 샘플링. 자, KSQ 1003에서 정의된 것으로서 모집단에서 같은 확률로 시료를 뽑는 샘플링법으로 다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한다. 1번. 단순 랜덤 샘플링입니다. 자, 모집단 n개 중에서 한 개를 n분의 1을 확률을 뽑고 나머지 n-1개 중에서도 하나를 같은 확률로 뽑아서 계속해서 시료의 크기, 우리 n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n을 맞추겠다. 자, 그것이 이제 단순 랜덤 샘플링이다. 랜덤 샘플링의 오차 분산은, 자,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분산 자체, 자, 왜냐면 시료의 분산이기 때문에, 자, 시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거기에 비해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뒤쪽에 나온 n-1분의 n-n 이게 유한 수정계수였죠. 유한 수정계수.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초기화 분포 같은 경우에서 유한 수정계수가 있었는데요. 자, n분의 라지 n이 10보다 같거나 클 때는 유한 수정계수를 무시하고 무한 모집단으로 취급한다. 하지만은 n분의 라지 n이 1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초기화 분포에 근접함으로써 어떻게? 자, n-1분의 n-n을 곱해주는 것이 바로 초기화 분포에서는 이렇게 해줬죠. 그죠? 여기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될 때는 이 자체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 이야기죠. 그죠? 일맥상통하죠. 지금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유한 수정계수는 요런 상태, 10보다 작은 상태에서만 우리가 취급한다. 2번 개통 샘플링. 시료를 일정 간격으로 채취하는 방법이다. 일정 간격으로 채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자, 모집단 N개의 샘플 단위에서 N개의 시료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 K개 중에서 한 개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또 매 K번째 되는데 4, 8, 12, 16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좀 그것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어떤 주기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K번째 샘플이 n분의 n이 되므로 주기성이 들어가 편기가 생길 위험성이 있네요. 자, 다음 3번 지그재그 샘플링. 개통 샘플링 중에서 주기성에 편기가 들어갈 위험성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주기성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샘플링 간격 K개마다 하나의 구획으로 나눌 때 몇 번째 구획으로 나누어 샘플의 순번을 역으로 하여 시료를 샘플링한다. 이 아래는 5번째 구획으로 나누어 역순을 취한 뒤 2번째 시료를 체크한 경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5, 그 다음에 반대로 19, 8, 7, 6,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20, 19, 18, 17 이렇게 해서 이 방식이나 같은 방식인데요.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는 순서대로 그 뒤 5개는 반대로 19, 8, 7, 6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것만 뽑는 것을 말하죠. 그죠? 뭐 요거하고 개통 샘플링하고 비슷한데 이제 순서를 두 번째 5개는 순서를 바꿔서 한다. 그 말이죠. 지그재그 샘플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샘플링, 층별 샘플링. 자, 모집단을 N개, 모집단을 랜덤 샘플링이 있었고 층별 샘플링. 모집단 N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누고 그 각 층에서 각각 랜덤하게 시료를 채취하는 샘플링법을 말한다. 1번 특징, 랜덤 샘플링보다도 시료의 크기가 작아도 같은 정밀도가 얻어진다. 이러한 장점이 있으므로 층 내는 균일하게, 층간은 불균일하게 되도록 층별하면 자, 밑줄 긋습니다. 층 내는 균일하게, 층간은 불균일하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층별 샘플링 하고 있죠. 층별 샘플링 하고 있는데 집락 샘플링, 즉 취락 샘플링이 있습니다. 취락 샘플링. 자, 이 취락 샘플링은 뭐냐 하면 요렇게 하는 것이죠. 요렇게. 자, 요렇게 있었는데 롯들을 뽑아서 우리가 가져와서 다 검사하는 방식이다. 이 사이를 우리가 층간이라고 합니다. 시그마 B, 비트윈의 제곱이 여기에는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층간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죠. 층간.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층간이 없기 때문에 시그마 B는 아니고 시그마 W 제곱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번 특징 보시면 랜덤 샘플링보다 시료의 크기가 작아도 같은 정밀도가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으므로 층 내는 균일하게, 층간은 불균일하게. 이거 밑줄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층별 샘플링의 오차 분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Vx바는 mm바분의 시그마 W 제곱인데, 자, 일반적으로, 자, 층간과 층내가 다 있는 경우가 어디 있냐면, 얘입니다, 얘. 얘는 층간이 있죠, 층간. 얘는 층내만 있죠, 층내. 시그마 W죠. 층간과 층내가 다 있는 것. 요거 보시면 2단계 샘플링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의 흩어진 분사는 층내에서 mn 바분의 시그마 w의 제곱 더하기, 왜냐하면 분사는 가법성에 의해서 대지니까
n분의 시그마 b의 제곱, 요것이 지금 2단계 샘플링에서의 분산이거든요. 분산 공식인데, 자, 시그마 b의 제곱, 시그마 이거죠, 이거죠. 시그마 b의 제곱, 시그마 b의 제곱에서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m개의 상자가 이만큼이 있었는데 요만큼만 뽑았어요. n개만큼만 뽑았죠. 요것을 우리가 m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m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n개만큼만 뽑았죠. 그래서 시그마 b의 제곱을 n개만큼 뽑은 요렇게 된 것이 우리가 층간 분산이라고 하고, 층내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층내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mn개 뽑고 m2개 뽑고 n3개 뽑죠. 이거에 따른 함수가 또 있을 거니까, 그래서 m뿐만 아니라 n1개는 뭐 10개, 얘는 8개, 얘는 6개 뽑았다면 8이 평균이죠. 그래서 mn바가 들어갑니다. mn바분의 시그마 w 제곱. 요렇게 해서 vx바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보면 얘는 뭡니까? 시그마 b가 없는 상태죠. 즉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책에서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자, 시그마 w의 제곱을, 즉 여기에는 vx바는 자 시그마 w의 제곱만 있고 n바만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 자, 박스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랜덤 샘플링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랜덤 샘플링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죠. 랜덤 샘플링은 그냥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습니다. 시그마 제곱. 자, 이것을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하자면 항상 분수로 나타내면 되죠. 1이 크냐 2가 크냐. 1분의 2를 하면은 자 2가 되기 때문에 1보다 크죠. 그럼 분자가 크다 이 말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어쨌든 랜덤이든 청별이든 지금 뭐분의 뭐 청별분의 랜덤을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책에서는 랜덤분의 청별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시그마의 제곱분의 시그마 w의 제곱인데 결국 이 자체는 1보다 작다. 시그마 w 제곱이 전체 시그마 제곱보다는 작죠. 왜냐하면 군 내니까. 그래서 청별 샘플링이 추정 정밀도가 더 좋다. 청별이 더 작은 게 좋은 거거든요. 흩어지면. 추정 정밀도가 좋고 또 샘플링의 조작도 용이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2번 청별 샘플링의 종류. 자, 청별 샘플링 종류는 자, 청별 비례 샘플링, 그 다음에 네이밍 샘플링 네만. 얘는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1번 청별 비례 샘플링. 각 층의 크기 ni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얘는 크고 얘는 좀 작고 얘는 더 작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ni의 비례에서 이 ni도 우리가 뽑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오차 분산과 시료의 크기 ni 공식은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고. 자, 그다음 네이만의 샘플링은 각 층의 크기와 표준 편차에 비례하여 샘플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3번의 데이밍 샘플링은 각 층으로부터 샘플링의 비용까지도 고려하는 방법이다. 자, 비용 박스 치시고 표준 편차 박스 치시고 비용 나오면 데이밍, 표준 편차 나오면 네이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단계 샘플링. 2단계 샘플링은 자, 이런 형식이 된다. 그죠? 이런 형식이 된다. 자, 2번 동그라미가 중요하겠네요. 2단계 샘플링의 오차 분산은 자, mn바분의 시그마 w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b의 제곱이다. 시그마 w의 제곱은 부롯데 네, 자, 롯데 내분산, 급내분산. 시그마 b 제곱은 급간 분산이다. 그 말을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 롯데 m 상자, 라지 m 상자 중에서 m 상자를 뽑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어떻습니까? 첫 번째 1단계 샘플링. 자, 이것을 1단계라고 하는데 1단계가 바로 취락, 2단계는 청별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2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바로 2단계 샘플링이다. 자, 2번 양쪽 갈로 랜덤 샘플링과의 비교. 2단 샘플링이 랜덤 샘플링보다 일반적으로 추정 정밀도가 나쁘다. 믿을 거예요. 그러나 2단 샘플링은 샘플링의 조작성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자, 왜냐하면 랜덤 샘플링보다 추정 정밀도가 나쁜 이유가 뭐예요? 자, 야는 얘만 있죠. 근데 2단 샘플링은 얘도 더 있잖아. 그러니까 V 자체가 더 있다는 이야기는 나빠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락 샘플링이라고도 하고 집락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클러스트 샘플이라고 하고요.
자, 모집단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 그 층 중에서 몇 개의 층을 랜덤 샘플링하여 그 취한 층하는 전부 측정하는 이러한 방식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이밖에 없죠. 층간밖에 없죠. 그래서 n분의 시그마 b 제곱이다. 자, 2번 동그라미 층내 분산 시그마 w 제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층내는 되도록 불균질하게, 어차피 시그마 b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가 없기 시그마 w 제곱이 얘는 없잖아요. 그죠? 얘는 좀 불균질하게 해도 되고, 그 대신 시그마 b 제곱은 좀 균질하게 이렇게 만들면 좀 좋겠다. 추정 정밀도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 랜덤 샘플링과의 비교. 역시 비교는 뭐분의 뭐 하면 되죠. 랜덤분의 집납.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위에서 시그마 b 제곱이 커지면 시그마 b 제곱이 커지면 n바분의 시그마 b 제곱이 시그마 제곱보다 더 커져서 랜덤 샘플링 쪽이 더 좋아진다. 자, 이게 뭐냐면은 시그마 b 제곱이 커진다 이 말은 바로 그 군간 변동, 급간 변동이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럼 랜덤 샘플링 쪽이 오히려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b 제곱이 작도록, 얘는 시그마 b 제곱을 작도록, 얘는 시그마 w 제곱이 작도록, 왜냐하면 그 공식에 나와 있으니까, 얘도 공식에 얘만 나와 있으니까 얘를 작도록. 왜 작도록 하냐면 시그마 자체는 흩어짐이고 분산이니까 자체가 적도록 하는 게 좋죠. 그죠? 집락 샘플링 쪽이 정밀도가 좋아진다. 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공업 통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 자, 로트에서 시료를 뽑아서 로트 평균을 추정하는 경우 시료의 크기, 시료 한계에 대한 측정 횟수에 따라 추정의 정밀도가 변한다.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는 서로 독립이라 가정하에서, 자, 모집단의 유한 수정계수 무시하고, 뭐 이거 잘 안 넣잖아요. 그죠? 무시하고 분산의 가법성, 분산은 무조건 더할 수 있으니까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자, 1번 단위체의 경우와 2번 집합체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단위체, 축분, 리덕션 및 혼합이 행해지는 경우. 축분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막 섞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단위체 한계를 취하여 이를 1회 측정하였을 때 데이터의 구조식은 다음과 같다. 어떤 임의 데이터 X는 평균 뮤에다가 더하기 S. 그 X가 우리가 지금 이 어떤 그 롯데에서 어떤 X가 하나 있겠죠. 그죠? 아이템이 여러 개 있겠죠. 이 어떤 특정 임의 X 얘는 평균 뮤에서 어디만큼 더 흐트러져 있습니까? S만큼. 샘플링 오차. 샘플링을 함으로써 생기는 오차에다가 또 측정을 또 잘못해서 생기는 그런 오차로 오차가 더해져서 생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구조식이라는 것이죠. 구조식. 그 다음에 이 X의 기대치는 뮤입니다. 물론 X의 기대치는 뮤고, X의 분산은 그러면은 뭐냐면 샘플링의 분산과 측정 오차의 분산만큼 흩어져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 상태에서 모집단이 공정 상태인데 그 공정이 관리 상태가 아니면 공정 산포인 시그마 p 제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또 공정 산포라는 게 또 있다. 그죠? 산포는 있으면 다 더해지죠. 왜냐하면 분산의 가법성에 의해서. 그래서 Vx는 시그마 p 제곱까지 더한 것이 또 공정 산포가 생기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시료 N개를 취하여 각 1회씩 측정하여 평균하는 경우 분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면 Vx는 n분의 시그마 s의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m의 제곱이죠. 그죠? n개씩 뽑는 경우가 되니까. n개씩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n으로 나누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시료 n개를 취하여 각 시료를 k회 측정하여 평균하는 경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n개를 취하긴 취했는데 각 시료를 또다시 시료를 k회 측정했어요. 측정, measurement죠. measurement, 그죠? measurement.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M을 지금 이제 시료를 또 측정 자체를 또 K했기 때문에 앞에 1번 양쪽 갈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또 시그마 M 제곱을 또 K로 나누었죠. 자꾸 그것만큼 자꾸 우리가 뽑아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나누어져요. 자, 2번 집합체의 경우 축분 혼합이 역시 행해질 때 아까 전에는 행해지지 않는 경우는 그냥 단위체 하나 이런 이야기고, 이제는 집합체죠. 집합체 축분 혼합이 행해에서 막 이렇게 혼합 막 이렇게 뒤섞는 경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자 X 데이터의 구조가 어때요? 또 더 복잡해지죠.
막 이렇게 섞었기 때문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뮤에다가 더하기 S 샘플링 오차에다가 R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버렸죠. 아까 전에 M까지 있었는데, 그죠? 측정 오차까지만 있었는데, R은 축분 혼합 오차라고 해서 R 리덕션 오차, R까지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X의 기대치는 뮤고요. VX는 시그마 S제곱 더하기 시그마 R제곱, 축분 오차가 더 들어가 버렸죠. 또 분산이. 자, 여러분 시료를 N개 취하여 각 1회 축분 1회 분석하는 경우 1회식이니까 뭐 어차피 1로 나누어 봤자 1밖에 안 되니까 그냥 n분의 1 시그마 S제곱 더하기 시그마 R제곱 더하기 시그마 M의 제곱이고요. N개씩 취하여 각 1회 축분하여 K의 분석의 K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M, measurement 밑에 K로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3번 시료 N개 취하여 각 시료로부터 K회식 축분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K회식 축분했다. K회식 분석했다. 이렇게 되니까 축분 자체도 또 K로 나누어져. 축분도 K로 나누어지고 분석도 K로 나누어졌죠. 어차피 공통으로 K분의 1 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시료 N개를 취하여 전부 혼합하고 그것을 1회 축분, 1회 분석하는 경우다. 자, 이런 경우 1회 축분, 1회 분석이니까 1분의 R제곱, 1분의 M제곱이니까 이거는 뭐 1분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S제곱 밑에만 N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5번, 6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좀 2차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2차에서. 1차 때는 뭐 이거 복잡하고 하니까 개념만 좀 아시면 어느 정도 풀이가 되는데 2차에 가면은 요걸 갖다 뭐 축분했다 안 했다 뭐 전체적으로 V를 구하시오. V는 뭐예요? 자, 분산 구하시오 이 말이죠. 그죠? 전부 다 분산이 가법성이긴 한데 뽑는 개수만큼 나누어 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축분이 있으면 나누어 주면 되고 K회. 그죠? 자,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시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뭡니까? 샘플링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았고 샘플링 오차와 측정 오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